저녁밥들을 맛있게 드셨나요? 저녁을 맛있게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해모임이 더 맛있었어요 하는 사람 두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해모 타임을 하셨죠? 우리 애터미 사업은 내가 충실한 소비자가 됐을 때 나의 성공이 더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미나에 이제 해모 타임을 갖지요. 우리 산하도 이제 그렇게 해요, 모두들. 근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해모를 드셨어요? 저는 이렇게 예쁜 해모를 먹습니다. 예쁜가요?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거하고 제 거하고? 예쁜 꽃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이것도 센스예요. 무슨 센스냐? 이 고객에게 이제 처음 이제 들어가는 집 아니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해모임을 알릴 때 그냥 해모임 하나 꺼내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 이런 예쁜 스티커를 붙여서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모든 제품에 다 화장품을 드릴 때도 박스에 이렇게 예쁜 스티커를 붙여서 드립니다. 자, 우리 산하는 또 요렇게만 운영하는 산악도 한 팀이 있어요. 그 팀들은 다 이거를 준비해서 고객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선물을 하니까 기분이 스폰서인 저한테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막 이게 아주 무슨 내가 기부인 대접받는 것 같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주면 아까워서 못 먹어. 못 먹어. 근데 이제 먹고 요 스티커만 딱 이렇게 띄어서 다음 사람 줄 때 또 붙여서 줘요. 이렇게 붙여갖고. 근데 요 스티커는 요 우리 애터미에 여기에 이게 풀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풀 위에다가 딱 붙이면 그 풀에서 꽃이 핀 것 같아요. 꼭. 요것이 그래갖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사느냐? 이건 사기가 조금 힘들어. 근데 가격도 좀 있고. 근데 제주도에 가면 있어요. 제주도에 식물원 박물관 거기에 수목원 거기에 가면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렇게 박스에 많이 이렇게 있어갖고.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 있는 파트너들한테 막 주문을 해가지고 막 사서 보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팀은 이렇게 전부 이렇게 갖고 다니고 세미나에 올 때면 막 가방에다 하나씩 넣어갖고 와. 그래갖고 막 스폰서들한테 막 나눠주기도 하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간단한 거지만 물론 꼭 이것만 제주도까지 가서 이거를 살 필요는 없고 그냥 국내에도 스티커는 많이 있어요. 이제 막 이렇게 다른 스티커들이 이쁜 거 막 꽃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붙여서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센스고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서 그럼 이만큼 이 팀은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을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 팀은 애터미 제품을 막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아주 하나도 그냥 소홀히 다루지 않고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니들은 성공하겠다 내 속으로 이제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파트너를 많이 데리고 있다가 보니까 별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팀도 있고 어느 팀은 또 알바생을 구해서 또 이렇게 우리 동영상 한 프로를 딱 보고 댓글을 달아주면 그 동영상에 대한 내용을 딱 이렇게 적어서 자기 생각을 올려주면 확실하게 동영상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한테 1시간짜리 하나 보면 10,000원씩 알바비를 줘요. 또. 그렇게 해서 애터미화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터미 동영상을 계속 시청하게 한 다음에 ABR 코스에다 딱 집어넣으니까 정착이 빨리 되는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누가 내느냐? 본부장님들, 국장님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장 산하별로 또 본부장님 산하별로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들이 다 틀려. 이렇게 해서 팀들마다. 이래서 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쩌면 너는 네가 생긴 것도 꽃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꽃 같은 예쁜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전달할 생각을 했느냐 이러고, 또 그 알바생을 구하는 그 팀은 보니까 또 그 사람은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자기가 본부장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알바생을 구해서 동영상으로 미리 애터미화를 시켜갖고 ABR 코스에 넣으니까 정착이 100% 되더라. 또 이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를 이따 마지막에 제가 강의 듣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그 강의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각 라인마다 조직을 키우는 일에 자기 색깔대로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라인이 막 흉내를 내도 되지만 굳이 남 거 따라할 것 없이 자기만의 색깔로 자기가 뭔가를 자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뭔가를 자꾸 자기 파트너들을 데리고 하려고 할 때 조직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가 잠을 자면 조직이 멈춰 있죠. 그래서 리더는 항상 고민하고 파트너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리더가 아닌가. 제가 그동안 이제 우리 상품부에 우리 정인호 총장님하고 같이 이제 오랫동안 처음부터 같은 상품부에 있어서 늘 지켜봤는데,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더라고요. 우리 정인호 사장님이, 정인호 총장님이. 그래서 늘 관심 깊게, 본인은 나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늘 내가 이렇게 정인호 총장님을 쉽게 말하면 조금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늘 봤어요. 옆에서 가까이서 막 이렇게 친하게 뭘 하지는 않았는데 늘 옆에서 내가 부러웠다. 왜 부러우느냐, 나도 저렇게 젊었을, 저만큼만 젊다면 나도 제품에 대해서는 많이 박식한데 이제 나이가 먹고 아는 척을 해본들 주책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왜 한참 저렇게 예쁘고 한참인 사람들이 막 의견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이 먹은 내가 괜히 껴들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거 그냥 노인의 하소연하는 소리나 들리고 이렇게 돼. 그래서 참 정인옥 사장님이 부러웠어요. 자기 주장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늘 저분을 파트너로 갖고 계신, 그때 처음에는 어느 나이인지 몰랐어. 그래서 이도구 사나 그쪽인 줄 알았지. 거의가 다 그쪽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참 저런 파트너를 둔 스폰서는 행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그쪽 라인이 아니고 지금 이쪽 라인이라는 걸 알고, 그분이 잘 되는 이유가 이런 분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인옥 사장님은 제가 조금은 부러워하고 약간은 존경스러워도 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이제 고백하는 거야. 저분도 몰라. 오늘 처음 들은 얘기야. 그래서 저분이 강의 부탁을 하면 내가 거절을 못해. 사실은 오늘도 저도 똑같은 이 시간대에 제 사나가 지금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도 줌을 하는 것도 없고 각자 센터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냥 줌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방치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소실적이 바뀌면서 이제 지금 있는 쪽으로 딱 턴을 하고 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지금 이제 이 줌을 하는 이걸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 제가 빠질 수 없는데도 정인옥 사장님 부탁이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냥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인데, 늘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에서 거절을 못하고 또 왔습니다. 물론 또 정인옥 사장님이 다음 주에 또 대신 또 우리 쪽에 오셔서 또 해주시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해주기 싫은 나이는 10명이 와서 해준다 해도 하기 싫거든. 근데 이쪽 파트너들은 또 지난번 연합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그래도 강의를 듣고 좀 공감을 했다라는 이런 저기를 듣고, 그렇다면 내 소신껏 다시 한번, 그때는 저도 얼떨결에 조금 임페리얼 되고 얼떨결에 강의를 막 중구난방으로 막 했어.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줌이 익숙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군다나 작은 쪽에
파트너들을 모아놓고 또 뭔가를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작은 힘이나마 한번 보태보자. 임페리얼이라는 그것만으로도 가서 우리 사나는 임페리얼이 와서 해줬어 하는 이 타이틀만 가져도 뭔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이제 물론 저보다 유능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소신껏 제가 한 것만 해요. 그래서 저는 대중적인 강의는 이제 근래에는 본사 강의를 거의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잘 몰랐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대중적인 원데이나 석세스나 이런 데서 강의를 거의 안 했으니까 아프고 나고 나이를 자꾸 먹으니까 기억력도 강의를 외워갖고 하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안 했는데 외우지 않고 이렇게 원고 없이 하라고 그러면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한 것만 말하면 되니까 뭐 보탤 것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어.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진솔한 강의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임페리얼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요. 어느 날 저분은 본사 강의도 안 하고 뭐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임페리얼을 간다 하니까 의외였을 거예요. 배팅해서 가나? 막 이렇게들 생각하신 분들도 물론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임페리얼은 배팅해서 갈 수 없는 곳이 임페리얼이야. 왜? 본사에서 첫 번째는 허락을 안 해요. 자기 좌우 조직이 어느 만큼 있고 매출이 어느 만큼 나와야 본사에서 허락을 해주지 허락을 절대 그냥 안 해줘요. 내 위에 스폰서님이 임페리얼을 갈 때 본사에다 몇 월 달에 저 임페리얼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산하 매출이 1억 포인트가 안 나온다고 안 돼 라고 말을 해서 못 가시고 3개월을 더 했어요. 3개월을 더 기다렸다가 산하 매출을 더 끌어올린 다음에 3개월 후에 가셨어요. 그것처럼 본사에서 자격이 안 되면 허락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물론 그걸 어기고 가도 뭐 임페리얼이니까 뭐 저기는 할란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본사에서 하지 말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가면 조직이 무리가 오고 또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 그걸 굳이 어겨가면서 갈 필요는 없다. 왜? 나의 10억, 내 거인 10억은 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안 뺏어가니까 지금 안 가도 내 건데 한 달 후에 가도 내 거, 석 달 후에 가도 내 건데 굳이 그걸 뭐 무리하게 조지가 파트너들한테 힘들게 하면서까지 가서 그걸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작년 7월 달에 1차적으로 임페리얼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딱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거는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본사에다 가겠다고 했더니 본사에서도 날짜가 촉박한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상황을 다 파악을 해봤더니 단장이 3명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오히려 내 한쪽에서는 신규로 단장이 2명이 나오는데 오히려 큰 쪽인 이제 이미 단장이 2명이 있는 쪽에서 단장 유지가 1명만 되고 1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명을 데리고 미팅을 해본 그 밑에 파트너들을 데리고 미팅을 해본 결과 내가 유지를 하면 무리가 되겠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제일 밑에 그냥 한쪽에 제일 끝자락인 거야. 마지막 단장님이 마지막 줄이야. 우리 그 뎁스 라인 중에서 제일 끝머리에 있는데 그 조직이 무리가 돼서 끝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위에가 다 죽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내 거 10억 누가 뺏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번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접었어요. 접고 7월이었으니까 또 5개월을 더 기다렸다가 12월에 갔죠. 그것처럼 리더가 승급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또 밑에 중간 리더들도 본인들이 해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스폰서와 의논해서 잘 타이밍을 잡아라. 근데 해야 될 때 안 하면 고인물이 돼요.
물이 다라에다 물을 받아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썩어요. 요새 같은 여름에 다라에다 물 받아서 가만히 놔두면 썩어요.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근데 가끔 돌이라도 하나씩 던져주든지 아니면 발로 다라를 고무다라를 발로 이렇게 건드려 준다면 그 물은 썩지 않아요. 그거는 뭐예요? 움직이면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죠. 조직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승급을 유지를 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조직은 썩어. 썩으면 조직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가요. 사람들이. 소비자가 또 이제 사업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자꾸 돌아가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간 리더분들은 물론 위에 직급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간 리더들이 그걸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파악을 해야 돼. 내 조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해서 스폰서하고 빨리 면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시기를 잘 맞춰서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페리얼이 그렇게 해서 12월 달에 무난히 이제 임페리얼을 이제 마감을 짓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임페리얼이 되실 분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접속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모두가 다 임페리얼이 되어서 10억을 받으면 무엇을 할 건지를 적으세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야. 그 목표가 없으니까. 인생 시나리오는 있고 어떻게 언제 승급을 하고 언제 뭐를 하고 얼마 벌면 뭐를 어떻게 사용할 거고 이거는 다 하셨어. 근데 저도 내 스폰서들이 그걸 안 가르쳐 줬어요. 10억을 받으면 무엇을 할 건지를 안 가르쳐 줘서 그냥 10억만 받으면 나 좋지. 그러니까 그냥 돈 줘서 싫다는 사람 어딨어.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1월 7일 날 되니까 1원도 안 빠진 10억이 띵동 내 핸드폰을 통해서 내 통장에 들어왔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 10억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하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둘이서. 이 10억을 어떻게 할까? 뭘 할까? 갑자기 이놈 갖고 건물을 하나 살까? 아니면 이거 갖고 아파트를 한 채 살까? 이걸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돼? 그걸 2달 동안 통장에다 넣어놓고 고민을 한 거예요. 10원도 못 꺼냈었고. 10억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정하셔라. 그래갖고 임페리얼 되고 병났잖아요. 그 10억 때문에. 돈을 줘도 병나. 통장에 그냥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사장님 왜 보통 예금에다 이렇게 큰 돈을 넣어놓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뭐 쓰실 돈이 있냐. 쉽게 말하면 정기 예금이라도 하라 이거지요. 아까운 거지 자기들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부부가 날마다 싸워. 이제 이걸 신랑은 뭐를 하자, 나는 이걸 하자. 둘이 의견이 안 맞아갖고 이제 그렇게 2달이 흘러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스폰서님들한테 물어보자. 스폰서님들은 어떻게 썼는지. 제 위에 스폰서는 다 임페리얼이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임페리얼님들한테 물었더니 스폰서님은 10억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한 분은 빚을 갚았대. 한 분한테 가서 물었더니 그분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파트너들한테 다 내놨대. 그리고 또 이제 동영상을 다 봤어. 이제 10억씩 받을 때 그 앞서가신 선배님들의 그거를 봤더니 우리 이혜정 임페리얼님은 사회에 또 기부를 하고 다 나름대로 뭔가를 했어. 근데 우리는 뭘 아냐고 그걸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는 막연히 돈 주면 무조건 좋겠지. 10억 주면 얼마나 좋아. 이 생각만 했지 그 돈을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0억을 받고 나서 고민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10억을 받아서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정해놓으면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시기가 와도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다잡을 수가 있고, 또 파트너들에게 난 10억 받으면 이렇게 쓸 거야 라고 그게 비전이 되는 거잖아요. 파트너들에게는. 사장님이 10억을 받아도 예를 들어 기부를 할 거다, 아니면 엄마 아버지 뭐 집을 사드릴 거다, 뭐 어디에 땅을 살 거다, 뭐 다 각자 나름대로 이제 뭔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파트너한테 말해주면 그게 바로 파트너한테 비전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두 강의가 끝나고 나면 10억을 받아서 무엇을 할 건지를 모두가 적으시기 바랍니다. 먼 얘기 같지만 아니요, 먼 얘기 아니야. 금방 가. 여러분들 지금은 매달 막 인터뷰를 나오잖아요.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분명히 오늘 그거를, 그 목표를 꼭 써놓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에게, 부인에게,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10억 받으면 이렇게 할 거다.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야, 우리가 이 10억 아니라도 매달 1억씩, 작은 달은 7천만 원, 많이 들어오는 달은 1억이 들어와. 그거는 무슨 얘기냐? 총장 유지를 하면 7천, 단장 유지를 한 번 끼면 1억, 두 번 하면 1억 2천, 1억 3천, 단장 유지를 두 번 하면. 그런데 두 번까지는 제가 안 돼요. 연이어서는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장 유지 한 번, 총장 유지, 어떤 때는 총장 유지 두 번 하고 단장 유지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조직이. 그런데 옛날에 대실적이었던 쪽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지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가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10억이 아니라도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그럼 이 10억은 뭐 이 목돈을 도대체 허로 쓸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이제 하다가, 그래, 내가 이 10억을 받고 이 임페리얼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올라가서 많은 사람한테 박수를 받고 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줬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내 파트너들이라 했다는 얘기예요. 내 스폰서도 아니고 내 파트너들이.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고마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파트너들. 그럼 내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나눠줘? 100만 원씩 나눠줄까? 50만 원씩 나눠줄까? 어떻게 해야 파트너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는가? 음소거 됐어요. 총 단장이 음소거 됐습니다. 음소거 풀어주세요. 이 10억을 가지고 다시 내 파트너들한테 되돌려주는 일을 하자. 그럼 100만 원씩 나눠줘봐야 효과도 없어. 한 번 그냥 기분 좋다 말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파트너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세종시에 사는 지가 10년이에요. 근데 세종시에 저의 파트너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계속 저는 외부로만 일하러 알아다녔고, 센터도 외부에만 있지, 세종시에는 머물러 잠만 자고 다니는 내 집일 뿐이지 세종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좋다. 집이 가까운 세종시에다 사무실을 내자. 임페리얼 사무실. 센터가 아닌 임페리얼 사무실을 내자. 이것을 이 10억을 가지고. 그러면 임페리얼 사무실을 내면 본사에서 회장님이 약속한 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 운전수하고 저 비서하고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막 소가죽 쇼파 막 사주고 막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지가 안 되게 아직은 우리 임페리얼들 중에 올 오토 임페리얼은 없어요. 지금 아직 우리 회사에. 그럼 오토 임페리얼이 되면 그렇게 해주지만 지금은 오토 임페리얼은 아니야, 제가. 그런데 회사에다 의논을 해보니 이 오토 임페리얼은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비는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테리어비. 이제 사무실을 내가 오픈을 할 경우, 내 가게를, 내 건물에다가 이제 내 집무실을 차릴 경우, 그렇게 하겠다. 센터로 오픈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내 집무실을 할 경우, 그렇게 해주겠다. 50평, 사무실에. 그래서 오케이, 좋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자. 그래서 우리 신랑은 제가 사업을 했고 회원 등록이 제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돈이 들어오지 우리 신랑한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사업자는 돈 안 들어가요. 그냥 이름만 예우만 받는 것 뿐이지. 근데 성실히 나를 운전을 해주고 옆에서 보조를 해줬잖아. 이제 평생 동안 그래도 이렇게 못 배우고 이렇게 병주거리인 나를 믿고 사랑해주고 가정을 내가 가정을 못 돌보니까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보필을 해줬잖아. 고마운 마음을 또 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케이 50평 건물을 사서 신랑 이름으로 선물을 딱 줬어요. 그것도 결혼 기념일날. 멋지죠? 그리고 그 공간은 내 파트너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집무실을 멋지게 2억 5천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사장님들도 혹시 비전을 좀 심어주고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오시면 돼요. 오시면 돼요. 나이에 상관없이 오시면 이제 오셔서 사진도 찍고 굉장히 아름답게 이영찬 이사님 그 깐깐하신 분이 여기는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우리 애터미 파크 그 인테리어 하시는 그분이 와서 다 해요. 그냥 아무나 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사무실이 서울 그 강남에 있고 그 우리 회장님네 집 인테리어 하고 한 그분이 이제 다 했어요 인테리어를. 그래서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이제 파트너들한테 나이별로 각자 소실적을 먼저 데리고 나한테로 와라. 이제 나는 현장을 뛰지 않겠다. 니들이 나를 찾아서 와라 이곳으로. 그리고 신규가 왔을 때 나에게 미팅을 시키려면 그 신규를 데리고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이곳에 와서 들어서는 거야. 동시에 막 승급식 사진 있고 막 다 있으니까 온 그 자체로 비전을 봐요 이 사람이. 그런 다음에 나하고 미팅을 하면 100%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오픈한 지가 지난 25일 날 오픈을 했어요. 지난달 25일 날. 그래서 지금은 일정이 꽉 차 있어요. 매일 한 팀씩 와요. 두 팀은 안 돼. 내가 너무 지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생전에 안 들어보던 미팅을 생전에 안 해보다가 이제 하니까 스폰서님 왜 그동안 우리 쪽을 그렇게 안 돌봐줬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쪽에서 먼저 단장이 나오는 바람에 내가 그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나의 대실적이기도 하고 그 단장이 둘이나 있는데 나는 그때 총장이고 밑에서 먼저 단장을 갔는데 거기서 뭔 미팅을 해. 그러니까 니들을 못했지만 일하는 방법은 내가 성공을 해보니 요렇게 일을 해야 되겠더라 라고 하면서 미팅을 해줘서 지금 나의 키우는 일에 집중을 해서 내 팀을 이제 딱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10억을 받아서 다시 내 파트너들이 비전을 보고 모두가 다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랑하고 약속이 내가 살아있는 한은 이 자리는 그냥 이런 자리 누구나 다 우리 파트너들은 누구나 다 비번을 가르쳐주고 언제든 와서 훔쳐갈 건 없지. 뭐 사진을 훔쳐간들 뭐 할 거야. 뭐 인테리어 이미 해놓은 거 훔쳐가본들 뭐 어디다 갖다 써먹도 못해. 그러니까 비번을 가르쳐주고 마음대로 가서 해라. 그리고 면담이 필요한 사람은 하루에 한 팀씩만 나오고 면담 약속을 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우리 센터의 사무실에서 오롯 공장은 15분 거리고요. 차로 본사는 25분, BNH 공장은 또 25분 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늘 또 일본에 있는 제 파트너들이 이번 석세스에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본사 투어, 공장 투어, 내 사무실 투어까지 딱 일정을 짜갖고 또 한 팀이 들어와요. 이렇게 장소를 이제 파트너들을 위해서 내놓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2달씩 그 돈을 들켜주고 고민하지 말고 병났다니까 나 보는 것 같고 우리 막
누구한테 말하면 막 돈 달라고 할까봐 이제 형제간들도 그렇잖아. 어려운 사람들도 달라고 할까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둘이 날마다 그 돈 갖고 뭐 할까 고민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오늘 저녁에 다 쓰셔서 승급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10억이 아니라도 매달 최하 7천 이상은 무조건 들어와. 무조건 7천에서 1억은. 그러니까 그건 뭐 욕심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환원을 할 건지, 파트너를 위해 쓸 건지, 파트너를 위해 쓰는 것도 저같이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할지, 어차피 우리는 투자 사업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죽어도 이 공간은 우리 딸 보고 그랬어요. 네가 코드를 물려받을 거니까 내가 죽어도 이 공간은 파트너들한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그 건물은 내가 산 거니까 어쩌거나 내가 죽은 다음에도 건물을 우리 딸한테로 그냥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만 팔아도 저는 살지. 했던 게 코드에서 안 나와도. 그러니까 이나저나 내 재산인 거지. 재산이지만 또 파트너들한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나이 먹어서 이제 어떻게 센터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해주고 이런 거 하기가 힘들잖아, 이제. 나이가 70이면. 그래서 그렇게 저는 또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임페리얼이라는 자리를 오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한 것 같고, 차도, 이제 저는 제 인생 시나리오를 쓴 거대로 다 그거보다 빨리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졌는데 차는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안 나와. 9월 달이나 나온다고 하네요. 이제 그래서 지구 이제 외제차를 타려고 했더니 저는 참 마음이 약해요. 외제차를 탄 나는 좋지만 만에 하나 좀 가난한 사람이 내 차를 받을 수도 있잖아. 나는 운전을 잘한다고 했어. 근데 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 차를 받았을 경우 외제차는 수리 기간도 길어. 그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 나를 해줘야 돼. 그럴 경우 굉장한 피해자를 만들더라고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수입차를 살 경우 부속도 비싸지만 수리하는 기간도 길고. 그래서 이거는 민폐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다. 내가 돈 자랑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다. 그래서 국산차로 했어요. 국산차 지구공으로 신형 나오는 거로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1년씩 걸려야 된다고 하더니 그래도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9월이나 10월 초쯤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고 암투병을 했던 제가 아무리 애탐미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 회사에서 임페리얼을 가서 10억을 받아서 건물을 사서 신랑한테 선물을 하고 어떻게 지구공이라는 1억 4천짜리 차를 타며 이게 제가 생각해봐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거예요. 여기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단지 누구는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 그렇다고 해서 늦게 간다고 해서 누가 내 돈 안 뺏어가. 경주하면서 갈 필요는 없어. 그러나 늦게 가면 손해야. 왜 그러느냐. 작년에 총장 유지를 하면 거의 총장 유지 직급수당이 거의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2천만 원, 임페리얼이 나오는 달에는 1,5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직급자가 많지 않을 때 빨리 직급을 가서 그 직급수당을 더 많이 받아서 푼다는. 그래서 저는 제 사나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어떻게 잘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믿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 대단한 마인드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파트너들이다 생각하고 요 말을 할 테니 여러분들만 알고 그냥 외부로 이런 말은 내보내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 저는 후원수당은 후원하라고 주는 돈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사업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내 파트너들도 중간 리더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단장이 되고 임페리얼이 돼서 5천 이상의 수입이 매달 5천 이상 수입을 받을 때까지는
후원수당은 후원하라고 주는 거다 생각하고 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용 방법은 까지는 뭐 안 가르쳐 줘도 대략 어떻게 후원을 할지. 그냥 우리가 그 차를 끌고 다니면 경비 쓰는 것도 다 후원이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후원을 하든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그리고 직급수당은 너 다 갖다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후원수당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후원수당이 큰 것 같지만 후원수당은 얼마 안 돼요. 저도 지금은 후원수당 5천 대 5천 맞은 지가 몇 년인데 그거 마저 반들 한 달에 받아봐도 3천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7천만 원을 벌고 1억을 벌을까요? 취급수당으로. 그러니까 3천만 원은 후원수당이라고 생각하고 후원을 해라. 나인별로 제품을 사서 후원을 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 후원을 하든 그러면 설령 그놈을 다 후원을 안 한다고 쳐도 내가 속이 아프지가 않고 파트너랑 싸울 일이 없어. 왜? 어차피 이건 후원하라고 주는 거니까 이렇게 마음을 비워버리면 그걸 꼭 다 후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만큼은 후원하라고 주는 돈이다 라는 개념을 갖고 가면 싸울 일이 없어지고 꼭 적시적절한 곳에 후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후원을 열심히 하면 조직이 어떻게 돼요? 조직이 살아 움직여요. 그러면 나는 직급수당만 내가 갖다 써야 돼. 그러면 나도 집에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후원수당은 후원하라고 주는 거지만 그 후원을 하는 방법이 이제 문제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높은 직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는 거지요. 그게 투자예요. 그게. 뭐 바깥에서 따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수당만 사용해서 내가 팀장 유지할 거 국장 유지하게 하고 요걸 또 사용해서 국장 유지할 걸 스타마스터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사용해라. 사용해라. 그러면 조직이 확산된다. 그리고 수당을 6만 원 한 번 받을 파트너가 2번 받게 된다. 내 거로 인해서. 내가 후원함으로 인해서 수당 한 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돈이 안 된다 소리가 이제 안 나오겠지. 왜? 지난번보다 이번 마감이 6만 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가게 저는 파트너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놈을 다 쓰지는 않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후원하는 거에 그렇게 벌벌하고 파트너하고 후원하는 문제 갖고 자꾸 싸우지 말라는 얘기지요. 개념을 후원수당은 후원 안 하고 주는 건데 지난달에 후원 안 하고 내가 다 썼으니까 이번 달에는 내가 이만큼 후원해서 나도 이제 이번에 한쪽에서만 스타마스터가 몇 명 나와서 그 이쪽에서는 한 명밖에 안 나와. 한 명만 더 만들면 내가 단장 유지가 돼. 그럴 때 사용해서라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직급수당을 더 가져갈 후원한 거보다 직급수당을 더 가져가니까 내가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후원수당은 오히려 올라갈수록 자꾸 높아지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일들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아이고 강령이 임페리얼을 그러는데 후원수당 후원하라고 주는 거야 하고 막 또 소문내버리면 본사에서 다 불려가.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개념을 그렇게 가지라는 거죠. 개념을. 그래야 조직이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져. 화합이 돼. 이제 조직이. 그리고 이제 ABR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조직에는 한 그룹이 유독 그 그룹만 그래. 120명이야. ABR 하는 그룹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굿모닝 애터미 굿모닝에서 그 동영상 하나 나왔죠. 어느 장애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했다고 어느 센터가. 그죠? 들으셨어요? 들어보신 분? 오늘 아침에 동영상 틀어줬잖아요. 미소센터가 이렇게 기부를 했다라고 200만 원 상당의
그게 제 파트너들이에요. 제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파트너들이에요. 그 팀이 그렇게 ABR 맨날 1등하고 2등하고 그래. ABR 그 사람만 막 바글바글해서 막 한 번씩 오라면 막 관광차 대절해 갖고 오고 막 그래. 그런데 맨날 해봐야 판매사, 팀장 이거밖에는 안 나와. 그 왜 그럴까요? ABR 코스는 우리 애터미에서 자랑하는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시스템. 온데이 석세스도 시스템, ABR 코스도 시스템. 그래서 그 시스템은 반드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지름길이지요. 그래서 ABR을 하는데 ABR을 통해서 석세스를 통해서 막 우리 조직을 막 키워주는 거예요. 시스템인데 내 조직을 키워주지는 않아. 그냥 시스템일 뿐이야. 그걸 활용해서 그 세미나를 듣게 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변화를 갖게 하는데 활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ABR 코스도 마찬가지예요. ABR 코스에서는 인성을 가리키고 회원 등록하는 걸 가리키고 제품 쓰는 걸 가리키고 회원 등록 받는 거를 가리키고 모든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만 가르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무언가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를 라인별로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원데이만 계속 갖다 앉혀만 놓으면 된다고 하지만 갖다 앉혀놓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직급이 이렇게 7가지 직급이 있고 이렇게 해서 판매사를 갑시다. 팀장을 갑시다. 어디다 센터를 냅시다.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그걸 하잖아요. 근데 왜 ABR에 들어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안 하시느냐고. 그게 문제인가요? 우리 파트너들을 볼 때 그래갖고 맨날 1등을 하는데 맨날 매출은 똑같아. 맨날 ABR 코스에서 1등 3등 막 몇 번을 했나 몰라 그 팀이. 그래서 거기서 받은 상품을 갖다 기부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동영상에.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리더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더들이 파트너를 갖고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ABR 들어라, ABR 들어야 돼, 와야 돼 이거만 하니까. 그리고 본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ABR에다만 갖다 몇 개만 놓고. ABR을 들은 사람은 이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고 ABR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애터미를 해서 꿈을 그리게 하고 회원 등록하는 방법을 가르쳐 놨고 그거보다 더 좋은 사업자가 어디 있느냐고. 그 사업자를 데리고 이제 내가 마케팅을 풀어가야지. 근데 왜 마케팅들을 안 풀어가느냐고. 그래서 제 파트너들이 그래서 요즘 막 라인별로 다 불러들여서 지금 그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세미 판매사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세미 판매사가 없을 때는 판매사를 해야 되니까 신규를 데리고 판매사를 하자 하면 배팅을 안 할 수가 없었어. 그잖아. 보름 동안에 신규 회원 한 10명 다른 사람을 판매사 만들려면 배팅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고. 여기다 250 무슨 재주로 하게 하느냐고. 자기 몸값으로 얼마치를 사게 하고 막 안 되면 스폰서들이 거기다 몇 포인트씩 넣고 해갖고 판매사를 겨우 만들고 이렇게 해오니까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세미 판매사는요. 세미 판매사를 하되 제가 하나 수술을 가르쳐 드린다면 저는 제 그룹에서만 하는 얘기인데 이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세미 판매사를 이번에 했다 어느 분이. 그러면 반드시 다음번에 또 세미 판매사를 해야 돼. 후반기에. 아니면 판매사를 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 다음번에. 그걸 다음번에 세미 판매사나 판매사를 못할 것 같으면 이번에 세미 판매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저는 못하게 해요. 그건 당신 돈만 날리는 거다. 힘만 들고 제품 이제 종잣돈 내갖고 그 종잣돈으로 제품만 사람들 써보라고 나눠줘 버렸으니 이제 그러고서 더 성장을 못하고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러면 좌측에 오는 이제 ABR 코스에 들은 사람들이 회원 등록을 몇 명씩 시키고 이제 ABR 코스를 하시는 분들은 회원 등록이 몇 명씩 좌우에 있고 소비자도 몇 명씩 이미 이제 등록이 됐어요.
그분을 데리고 세미 판매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번에 세미 판매사를 하자. 그런 다음에 당신 밑에 있는 요 사람을 다음 분기는 요 사람을 세미 판매사를 만들자. 이쪽에 있는 요 사람도 다음 분기에 세미 판매사를 만들자. 그래서 그 두 사람과 미팅이 끝나야 이 사람을 이번에 세미 판매사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요 좌우측 우측에서 또 한 번의 세미 판매사들이 하면 이 사람은 그냥 판매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요 세미 판매사가 또 좌우에 세미 판매사 리더들이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 세미 판매사를 하시는 분 좌측에 우측에 딱 붙어서 다음번 세미 판매사 할 분을 미팅을 맞춰줘야 돼. 그리고 그분을 데리고 그분이 쓴 명단을 가지고 회원을 계속 늘리는 거죠. 회원을 계속 늘리면서 그렇게 해서 하면 3번 마감 때는 이 사람이 팀장으로 올라가요. 처음에 세미판에서 하신 분이 3번 마감 아니면 4번 마감 때. 그러니까 2달 만에 팀장이 되는 거예요. 전혀 무리 없어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걸 계속 지금 내가 지난달부터 시작이 지금 됐거든요. 한 팀이. 그랬더니 폭발적으로 이번에 이제 거기서 판매사를 하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다른 라인에서도 자기도 하겠습니다 막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위에 중간 국장이나 본부장들이 적극 붙어서 그거를 좌우를 붙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실 쪽에도 예를 들어 대실 쪽에 세미 판매사를 하시는 분한테 예를 들어 30만 포인트를 후원했다 그러면 그분의 소실 쪽에 세미 판매사 하시는 분한테도 똑같이 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60만 포인트가 내려가는데 60만 포인트를 할 수 없으면 20만 포인트씩 가되 똑같이 해라. 그것도 못하면 10만 포인트씩만 하더라도 똑같이 해줘라. 왜? 처음부터 소실적을 잡아주라. 그래야 그분이 직급자가 돼서 다음에 본인이 스타를 가든 뭐 본부장을 가든 국장을 가든 갈 때 그 사람 직급을 맞추지. 맨 한 줄 대표줄만 붙잡고 후원을 계속 하니까 직급 가려고 보니까 다음 분 팀장을 만들 놈이 하나도 없는 거지. 소실적을 안 잡아주니까. 그래서 파트너 스폰서들은 무조건 좌우를 파트너들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한 파트너는 좌우를 반드시 잡아서 미팅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똑같이 해라. 좌측 우측 가리지 말고. 그래서 최소한 3명에서 4명을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 줄에 3명 내지 4명은 좌우를 잡아줘라. 또 한쪽에도 4명. 그래야 그 4분들이 나를 오토 팀장으로 만들고 오토 국장으로 만든다. 그렇지 않고는 오토 판매사가 된 이후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백날 전날 그냥. 그러니까 4명의 소실적을 잡아줘야 내가 오토 국장이 되는 거야. 근데 전부 한쪽에서만 판매사가 나오니까 자기가 국장을 못해. 왜? 팀장할 사람이 없으니까. 판매사는 많은데 팀장할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소실적을 잡아주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소실적과 대실적을 정 돈이 없어서 10만 포인트밖에 못 내리게 생겼으면 그 10만 포인트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줘라. 그러면 소실적 파트너하고도 스폰서 파트너십이 100% 풀어집니다. 그죠? 근데 대실적만 후원하면 소실적 사람들은 저분은 우리 스폰서도 아니요. 우리는 세게 쳐다도 안 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실적, 소실적을 가리지 말고 후원해라. 파트너는 다 똑같은 파트너다.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 소실적에 달린 거지. 자기가 소실적에 가고 싶어서 갔냐고. 왜 이 사람은 버려? 소실적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리고 소실적을 안 키우면 천에 벼시는 사람도 더 내가 승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옵니다. 왜? 밑에서 누군가 팀장을 해줘야 되고 국장을 해줘야 내가 가니까. 그리고 리더스 클럽을 못 들어가. 그래서 리더스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오토 판매사도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내 파트너를 오토 판매사로 만들려고 일을 해라. 그러면 세미 판매사를
한 사람을 놓고 세미 판매사를 양쪽에서 만들어주면 이 사람 6번만 하면, 아니 12번을 하면 6개월이면 이 사람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오토 판매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토 판매사를 만들려고, 들어가게 하려고 악을 쓰고 양쪽을 붙잡고 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리더스로 올라가 있더라. 내가 리더스로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옹졸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왜 쟤는 저렇게 한쪽만 해갖고 저지랄로 직급을 못 가나 막 불평이 나와지고. 그러니까 절대 오토 판매사가 딱 되고 나면 이제는 이 좋은 오토 판매사 핀을 내 파트너도 받게 해줘야지. 나의 목표가 내 좌측에서 오토 판매사 몇 명, 올해는 몇 명, 내년에는 몇 명, 요게 딱 우측에서는 몇 명, 요게 이 목표가 나와야 돼. 인생 시나리오만 맨날 쓸 것이 아니고 그 목표가 나와야 돼. 내 파트너를 몇 명을 나와 같은 오토 판매사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내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을 만들어 놓으면 나는 오토 리더스 클럽으로 올라가. 왜? 150대 150이 맞으면 오토 리더스 클럽으로 들어가니까. 반은 150, 쉽게 말하면 수당 받는 24일 중에 한 달 하면 24일 수당 받죠. 24일 중에 14일은 150이 맞고 14일은 240이 맞으면 나는 세일즈 마스터, 리더스 클럽에 올라가요. 근데 내가 리더스 클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힘이 들고 분쟁이 생겨서 안 돼. 이쪽이 잘하는가 하면 이쪽이 또 찐반하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내 파트너를 오토 판매사가 되도록 양쪽을 자꾸 일을 하셔라. 내가 리더스 가는 건 잊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파트너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결국 파트너가 돈 되게 하라는 얘기죠. 파트너가 돈이 돼야 그 파트너가 안 떠나니까 내가 더 큰 직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파트너가 돈이 안 되면 가버려. 나래도 돈 한 달에 10만 원 벌고 몇 달이나 버틸 것 같아요. 못 버텨. 그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10만 원 벌어서 다음 달에는 20만 원 벌게 하고 그 다음 달은 30만 원을 벌게 하고 하는 일을 하셔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위에서 누군가가, 내 스폰서 중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은 국장을 가겠다, 어떤 사람은 스타마스터를 가겠다라고 해. 그러면 내 스폰서가 아니라도, 예를 들자면 내가 아니라도 내 스폰서는 승급을 해. 나 말고도 또 누군가가 국장 유지를 해서 국장을 만들어서 스타마스터로 올라가겠대. 그런데 우리는 국장을 해도 그 승급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 파트너는, 그 사람 파트너는 파트너야. 그러면 하셔야 돼.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정인옥 사장님의 전체 산하에서 소실적 산하 전체가 다 움직이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정인옥 사장님이 승급을 한다, 아니면 유지를 한다 하면 그때 뎁스라인에서 누군가 스타마스터 2명이 정해지고 그 사람의 밑으로 줄줄줄줄 다 승급 계획이 잡혀서 이제 승급을 하고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B에 달린 사람들은 자기가 국장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가 국장 안 해도 정인옥 사장님은 유지가 돼. 그런다 할지라도 해라. 왜 그러느냐? 이 그룹 전체가 다 막 승급들을 했다고 이제 잔치집이 돼. 이제 막 센터마다 이제. 근데 우리 센터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어두운 자식 같아. 이제 기가 주고, 우리 파트너들은 기가 주고. 왜? 정인옥 파트너는 파트너요. 근데 승급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우리는 승급식 할 일도 없고 그냥 옆에서 밥주나 이렇게 쳐주면 돼 그냥.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는 승급식을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기가 죽어버리는 거야.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지요. 그래서 위에서 승급을 하거나 유지를 한다고 할 때는 라인에 그분이 승급하는 거와 아무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분 파트너라면 무조건 다 유지를 하든 승급을 하든 하셔라. 유지만이라도 하시라 그냥. 그래야 그 분위기에
파트너들이 같이 입술리지. 우리는 정인호 파트너가 아닌가 봐.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그러면서 위에 언라인하고 자꾸 사이가 벌어지는 거야. 언라인은 미워하지도 않는데 괜히 거리감이 생기는 거야. 자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래서 라인에서 승급 계획이 세워지면 모두가 다 지금 갖고 있는 직급을 유지를 하시든 아니면 도전을 하시든 아니면 더 아래 직급이라도 하시라. 직급을 모두가 다. 그래야 같이 산다. 그룹이 살아난다. 그게 철칙이에요. 우리 라인에서는. 그래서 제가 임페리얼을 갈 때 판매사가 판매사 안 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판매사를 하게 만들었지. 그래야 기가 안 주고 그래도 자기도 뭔가 일조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이 그냥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가 쳐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조직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조직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애쓰고 힘써준 그 파트너가 안 입을 수가 없고 그 파트너 주머니를 안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 파트너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을. 그래서 중간 리더분들은 이제 목표를 세우되 내가 승급을 해야지. 내가 유지를 해야지. 이거는 절대 계획에 넣지 마세요. 그리고 내 파트너를 주머니가 돈이 되게 해야지. 저 사람이 돈 안 된다고 떠나가지 않게 해야지. 몇 명 되지도 않는 파트너가 돈 안 된다고 떠나가면 나는 그냥 그나마 오토 판매사에서 이제 그것도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세미 판매사 계속 만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알았죠? 그걸 계속 하면 6개월이면 리더스, 오토 판매사가 아니라 6개월이면 리더스로 들어가요. 그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공책에다 적으면서 한번 돌려보세요. 그냥 그건 프로그램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승급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중간에 한두 번을 멈출 수도 있지. 그때는 유지만 시키는 거죠. 모두를 다. 근데 그것을 하는 라인과 안 하는 라인은 100% 틀려요. 하는 라인은 할 일이 있고 바쁘고 생동감이 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돼서 남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근데 그걸 안 하는 라인은 중간 리더들이 아이고 쟤는 어째 저렇게 말도 안 들어. 쟤는 뭘 맨날 오라오면 맨날 핑계대고 오지도 않아. 뭐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분들 왜 안 오고 싶냐고. 돈이 안 되니까 못 오는 거지. 뭔가 다른 일이라도 찾아보려고 자꾸 기웃거리게 되고. 그래서 팀장 이상은요. 무조건 내 파트너를 어떻게 오토 판매사를 만들어줄 건가를 고민하셔라. 본인들이 리더스 갈 걸 고민하지 말고 내 파트너 오토 판매사만 만들어 놓으면 나는 밀려서 그냥 리더스야. 그냥 6개월 후에 내 오토 판매사 좌우에 두 명 만들어내면 이게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갖고 하잖아. 왜 그렇게 힘들어도 그걸 하셔야 되느냐. 임페리얼 되면 너무 행복하니까. 제가 해보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어떻게 70살 먹은 할머니가 1억 4천짜리 차를 끌고 다니고 6억 주고 그 건물 샀거든요. 50평. 6억 주고 사고 융자도 안 꼈어요. 그냥 오롯이 받은 거 그냥 쫙 갖다 샀어. 10억 받은 거로 그냥 사서 신랑한테 선물로 줬어요. 비즈니스 센터 건물이라 강의실이 각 층마다 다 있어요. 건물 자체에. 비즈니스 센터는 그 강의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이 많을 때는 그 강의실을 가서 쓰면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건물을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임페리얼이 되면 그렇게 돼. 그 일을 하기까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를 휴게소에서 잠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자의 몸으로 휴게소에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가 여기서 잠깐 좀 쉬었다 가야지. 안 그러면 차 사고 나게 생겼어. 그리고 잠깐 눈 감고 있다가 잠들어서 눈 떠보면 아침이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 그렇게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됐지.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파트너들이 좀 많은데 미국을 다녀온 리더들마다 나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면 내 파트너들이 다
리더를 공항에 마중 나와서 데리고 관광도 시키고 막 이렇게 다음 장소로 이동시키고 이걸 다 해, 내 파트너들이. 근데 그렇게 전부 한쪽 돈만 돼갖고 승급을 못하고 돈이 안 돼. 그게 갔다 온 사람마다 저런 파트너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리더들이 가서 그 파트너한테 자꾸 아니 이렇게 좋은 파트너를 왜 강영희 사장님은 이렇게 방치해놓고 성공을 못 시킬까 막 이렇게 이제 다 얘기를 하니까 이 파트너들이 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이제. 근데 나는 영어를 모르니 미국을 갈 수도 없어. 나 혼자는 가도 못이야. 누구를 데리고 갈라니 경비가 많이 들어. 그때는 돈이 그렇게 많이 멀어질 때가 아니니 가지도 못해. 또 암 투병 중이니 시간을 만들 수도 없어. 이러니 나는 못 가는 이 스폰서는 더 속 터지는데 왜 이렇게 리더들은 가는 사람마다 가서 내 파트너가 잘 보필해서 잘 돌고 왔으면 됐지. 왜 거기다 연장들을 전부 지르고 오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나한테로 라인 옮겨 이렇게 한 라인 리더들이 없는가 별 사람이 다 있어.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내가 이래 갖고는 미국 라인을 죽이겠다 싶어서 제가 그 암 투병 중에 C형 간염 약을 먹는 도중에 미국을 갔어요. 왜 그러느냐? 거기서 본부장이 하나 나와야 아니 국장을 이제 본인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국장을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국장을 만들 수가 없는데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무언가를 가서 해서 국장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게 생겼어서 그 몸을 갖고 그 약을 먹는 건 이제 암 환자가 그 약 먹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 머리가 막 빠지고 막 그래요. 이제 시형 간염 치료약이 그렇게 힘들어. 밥을 일절 못 먹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갔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미국을 가서 그 파트너들을 가서 미팅을 다 모아놓고 미팅을 하고 일하는 방법을 쫙 가르쳐주고 몇 개 센터를 다니면서 막 그렇게 사람은 바글바글 많은데 승급을 한쪽이 없어서 이게 뭐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쪽을 가서 가다듬어 모아서 딱 하게끔 해놓고 오니까 국장을 갔어. 그리고 나니까 내가 총장 그림이 나와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또 갔어. 거기서 그 사람을 본부장으로 만들어야 내가 가겠는 거야. 그래서 미국을 또 갔어. 3개월 만에. 또 가가지고 이제 그 치료약을 먹으면서 또 가서 미팅을 이제 미팅을 다 또 시켜가지고 거기서 본부장이 아니라 국장 2명을 그쪽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국장 2명을 한 번 갔다 오면 국장 2명을 가서 만들 수 있도록 미팅을 하고 오는 거지요. 그래서 국장 2명을 또 해서 제가 총장으로 승급을 했어 이제. 그러고 났는데 그분이 이제 본부장을 가고 싶대.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에서 그분 위에 스폰서들 3분이 본부장을 가서 내가 이제 총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본부장 3명 니들 본부장 갔으니 내가 미국 여행 시켜줄게. 비행기 표만 니들이 사. 그럼 내가 미국 여행 시켜줄게. 승급 선물로 미국 여행 시켜줄게. 해가지고 3분 본부장을 데리고 미국을 갔어요. 그 미국에 있는 파트너에 다 스폰서야. 그러니까 그 3분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1박 2일 워크숍을 했어요. 여기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쫙 다 해서 갖고 가서 본부장 3명과 나하고 4명이서 1박 2일 워크숍을 싹 해갖고 그분을 본부장으로 그냥 바로 가. 그래서 스폰서가 한 번 갔다 오니까 국장이 되고 또 한 번 갔다 오니까 또 한 명의 국장이 나오고 또 한 번 갔다 오니까 이제 3번 유지가 끝나갖고 본부장까지 끌어올리는 일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리더를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승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셔야 돼. 리더가 움직이는 건 내가 한번 갔다 오면 직급장 하나씩 만들어진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가서 미팅 한번 하면 직급장 하나씩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죠. 리더라면. 왜? 파트너를 사랑하고 그 파트너의 주머니가 채워지게끔. 저는 매 마감 날마다 제사나
카톡방에다가 다 문자를 날립니다. 뭐라고 날릴까요? 한 장만 써갖고 다 복사해서 다 날리지요. 각 센터마다 다 나를 초대해갖고 있어요. 생전 글은 안 올려. 마감 날 한 번만 올려. 여러분은 마감하시느라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목표한 대로 잘 이루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파트너, 몇 명의 파트너의 주머니를 채워주셨습니까? 라고 해서 물음표를 딱 해갖고 보내. 각 센터마다 다 띄워. 그럼 그 문자를 보면서 반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문자를 그냥 별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문자를 보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매 마감 날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줍니다. 밤 12시에 딱 보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게끔 리더가 이제 밑에 사람들이 늘 파트너를 위해서 일을 하게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분쟁이 생겨. 그래서 오직 파트너를,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을 해라. 네 주머니 채우려고 하지 말고, 파트너 주머니를 채우면 네 주머니는 더블로 들어가. 근데 네 주머니를 생각하는 순간 파트너는 서운해. 그러니까 네 주머니 생각을 하지 마. 무조건 파트너가 이번에 100만 원 벌었네. 그러면 나는 200만 원 벌었네. 이렇게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하면서 늘 파트너의 주머니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세를 가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파트너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미팅을 할 때, 또 파트너들한테 세미나를 가서 세미나를 들어라, 석세스를 참여해라, 가라고만 했지 가서 어떻게 강의를 들으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라고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은 회장님이 직강을 하시면 좋죠. 회장님이 직강을 하시면 와, 오늘은 회장님 직강한데 다 기대를 해요. 왜 회장님이 직강을 하면 좋을까요? 내내 동영상 틀어주는 것도 그때는 그게 직강이었어. 다 회장님 강의지 뭐. 직강이 뭐가 다르고 동영상이 뭐가 달라. 똑같아. 직강이나 동영상이나 다 회장님이 한 거 맞고. 근데 직강이 좋은 이유는 우리 리더들은 직강이 좋아요. 왜 그러느냐. 그때 회장님이 보내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그 회장님이 직강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3가지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걸 구별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요번 석세스에 가서 다 보고 듣고 다 했는데 회장님이 마지막에 제시한 그 3가지의, 지금은 회장님이 무엇을 3가지를 얘기하시는가를 구별해서 찾아내서 듣고 오지 않으면 그 강의는 안 들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회장님이 늘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강의를 들을 때 회장님이 뭐라고 하나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제품 스폰서들이 막 사러가면 싸지 마. 그 제품 많이 사면 안 돼. 그건 배팅이요. 절대 사지 마. 우리 집에 없는 거 내가 쓸까? 그거만 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번에 판매사 갈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냥 비전을 보고 판매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제품 사지 말라고 막 하니까 환장하겠어 아주. 그지요? 안타까워 미치겠는 거야. 아이고 저 얘기 좀 안 했으면 싶어요. 그건 오늘 오신 초보한테 한 얘기예요. 초보한테. 근데 우리 파트너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뭘 이렇게 이제 시계만 한 파트너가 판매사를 간다는데 네가 여기 조금 좀 후원 좀 해주라 이렇게 하면 회장님이 그건 배팅이라고 했어요. 제품 많이 사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이 등신아, 네가 오늘은 초보자냐? 내가 하는 말이. 초보자 보고 사지 말라고 하지. 그럼 초보자한테 잔뜩 사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다단계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집으로 가버려 그 초보자가. 그러니까 회장님은 어쨌든가 그 초보자를 너한테 붙여서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사지 말라고 한 것이고, 그러면 왜 회장님이 제품을 잔뜩 사지 말라고 했다는 것만 들었느냐. 그 말 한 다음에 회장님 또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 당신은 양쪽 손에 그냥 가득 들고 가서 내가 오늘 이거 다 못 팔으면 집에 안 들어간다는 마음을 갖고 갔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개를 팔기 위해서 밤 12시까지 놀이터에 가서 앉아갖고 친구한테 전화해놓고 차마 계단에 가서 못 들어가고 계단에 앉아갖고 기다려서 만나갖고 뭐 어떻게 했다.
이 얘기는 왜 얘기 안 하냐. 그게 너한테 한 얘기야. 그게 아까 한 얘기는 제품 사지 말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온 사람한테 한 얘기고, 바리바리 양손에 가득 들고 가라는 얘기는 오늘 사업하고 있는 너와 나한테 한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드려야 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듣지 말고, 내가 오늘 온 초보자가 아니니까 그건 오늘 온 사람들만 들으면 되는 얘기고, 요것은 나한테 준 얘기니까 나만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야? 제품을 바리바리 들고 현장을 떼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왜 거꾸로 알아듣고 와서 회장님이 바리바리 들고 가라는 얘기는 머릿속에 넣지도 않고 제품 사지 마라 소리만 머릿속에 넣고 왔느냐. 그러니까 너는 강의를 잘못 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서 다시 가서 석세스를 다시 들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리더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리더들에게. 요즘은 한동안은 뭐 배팅하지 마라, 리더가 이렇게 해갖고 직급까지 마라, 뭐 이제 그때그때 맞는 이제 저기를 주죠. 근데 요즘 우리 리더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회장님이 리더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혹시 알고 계신 분? 그동안에는 그냥 회장님 얘기니까 그냥 듣기만 했지요. 요즘 회장님이 우리들에게 리더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리더는 절대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생각나죠? 회장님이 니들은 잠을 자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잠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육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말과 조직의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말, 두 가지예요. 두 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의 뜻이. 그러니까 조직이 잠을 자면 조직이 다 죽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조직이 잠자게 놔두지 말아라. 너부터 잠을 자지 마라. 네가 깨어 있어야 네 조직이 살아난다. 이 뜻이 들어있고, 육적인 잠은 리더라고 하면 파트너들을 갖고 밤새 고민을 해서 어떻게 내 조직을 살려낼 건가를 고민을 해야지 저질러 잠만 자느냐. 이 두 가지의 뜻이 들어있어요. 요즘은 회장님 강의마다 그 소리가 들어가요. 잠자지. 리더는 잠을 자서 안 된다. 리더는 잠을 자지 말아야 된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로 날밤을 꼬박 새라는 게 아니라 밤잠을 자지 말고라도 내 파트너들을 어떻게 주머니에 돈을 채워줄까를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 고민을 안 하니까 조직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장님 강의 반드시 듣되 그 세 가지, 지금 회장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끝까지 들어라. 파트너들한테 이 얘기를 다 좀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리더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같은 메시지로 한동안 가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조직들이 전부 살아 움직이고 이제 그 말이 이제 더 필요 없어지면 또 다른 무언가로 또 말씀 또 하시고, 그때 이제 이렇게 상황에 맞게. 근데 요즘은, 그리고 그 속에는, 그 잠자지 말라는 속에는 또 한 가지의 뜻이 들어있어요. 제가 해석한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제 나름대로 그렇게 두 가지를 그렇게 해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냐. 지금이 바람 불고 연날릴 때다. 왜 모두가 지금 아니면 성공하기 힘들다. 지금 외국 조직이나 한국 조직을 막 갖다 이렇게 붙여서 좀 그냥 느긋하게 있지 말고 승급을 아무 때나 하나, 조직을 아무 때나 만드나, 지금이 만들 때다. 이런 부르짖음도 들어있어요. 회장님을 가만히 이번 석세스에 가서 들어보세요. 잠자지 마라는 말을 할 때는 울분을 토해냅니다. 그냥 잠자서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셔요. 제발 잠 좀 자지 마. 니들은 막 이러면서 막 울분을 토하셔요. 그건 그만큼 지금 다급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지금 아니고는 니들 점점 외국 자꾸 뻗어나가면 외국 놈들 돈 다 벌어가고 니들 개설 되어버려. 이 얘기예요. 그 뜻이 그러면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 파트너들한테 지금이 연날일 때다. 지금 아니면 니들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 듣는 법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은 대로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이번 석세스에 들으시고 더 좋은 해석으로 또 해석을 하신다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파트너들한테 자꾸 그래서 모든 파트너들이 회장님의 강의를 정말 열정을 갖고 들을 수 있도록 그래야 변화가 오지.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해보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필요 없는 거 그냥 덮어놓고 좋은 것만 그냥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못 배우고 투병생활 하면서도 승급을 한 저 사람은 이런 년이 있어서 또 성급했는가 보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 좋게 들린 얘기가 있다라면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다 정상인 임페리얼에 오셔서 그 10억을 어떻게 쓸지 지금부터 고민하셔서 모두가 오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